쉽게 배우는 현실판 실용 전자회로 설계 IM 클래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자회로 설계 왜 하시나요? 나는 전자회로 공부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 재밌어서 한다 라는 분 몇 프로나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전자회로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회로 설계를 합니다. 물건을 만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제조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제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말 최고로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5개의 단계로 축약시켰는데요. 견적, 부품 선정, 설계, 테스트, 양산 이 단계로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전자제품을 만들던 화학, 기계 아니면 고무로 간단하게 무엇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조 과정이에요. 물론 각 단계 사이사이에서 부품별로 서로 각자 다른 복잡한 설계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제조 단계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전자회로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한번 대입하면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견적 단계를 보겠습니다. 견적은 쿼테이션이라고 하죠. 견적이라는 것은 향후에 있을 거래 가격을 미리 산출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인데 미리 산출한다는 것은 내가 디자인을 하기 전에 한번 어떤 가격에 어떤 물건이 나올 것인지를 가늠해 보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견적에서 크게 무엇을 고려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으로 만들어내느냐를 미리 산출해내는 과정입니다. 누가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들지 않고 다른 회사에 외주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초기 설계 사양이 나오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동작과 환경을 고려하게 되고 그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언제까지 만들어내느냐, 여기에서 굵직한 일정이 나와요. 굵직한 타이밍 플랜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얼마의 가격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당연히 가격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겠죠. 이 과정에서 설계팀 혼자서 이 견적 단계를 준비하지 않아요. 영업팀이 들어가고 설계팀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조 원가를 산출하는 팀, 보통 컨트롤링 팀이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릅니다. 이런 팀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견적 단계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노력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부품 선정의 단계인데요. 사실 이 부품 선정의 단계와 설계 단계는 따로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설계를 하면서 부품 선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제가 굳이 여기에서 분리를 한 이유는 부품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매우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품이라는 거는 저항이나 캐패시터 같이 이렇게 저렴한 부품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 집적 회로 제가 향후에 계속 말씀드릴 건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컴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기타 파워를 관장하는 그런 부품들, 이런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품을 선정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품 선정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동작을 하는 부품인지 먼저 체크를 하죠. 여기에서 동작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부품의 사양을 봐요. 부품의 사양은 환경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도라던가 아니면 오차 범위 같은 것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그 만들어내는 물건이 어떤 환경에서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부품의 사양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도체 소재들 있죠. 그 마이컴이라던가 기타 집적 회로들 IC나 아니면 저항, 캐패시터 같은 것들도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산업용 부품을 만들 때는 부품의 그 데이터 시트에 인더스트리얼용 부품이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부품을 자동차용으로 쓰고 싶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양이 더 좋은 그런 부품을
쓰게 되고 그 데이터 시트에 이거는 오토모티브용이다, 자동차용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어떤 환경에서 동작하는 부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부품 사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짜리 부품을 사용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가격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설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이곳에 쏟게 됩니다. 엔지니어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동작과 기능을 만족하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동작과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규격도 만족해야 돼요. 이 테스트 규격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냥 뭐 집안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것을 만들 경우에는 테스트 규격이 상대적으로 좀 완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뭐 사람의 목숨과 직결이 되는 어떤 교통수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는 테스트 규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오차 범위도 제가 가격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환경과 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오류가 났을 때 커다란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부품일수록 설계 오차 범위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오차 범위가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는 얘기고요.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생산 설비를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생산팀과의 협업이 필요한데요. 내가 아무리 정말 100% 완벽한 설계를 하셨어도 만약에 생산 설비에서 나는 이 부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설계는, 이 훌륭한 설계는 쓸모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생산팀이랑 협업을 하셔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 설계가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계까지 마치게 되면은 바로 테스트라고 적어놨지만 이 사이에 초도품이 나와야겠죠. 초도 샘플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프로토라고 불러요. 프로토라는 그런 제일 처음에 만들어내는 샘플을 프로토라고 부르고요. 이 프로토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여기에는 제가 양산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양산이 아니라 중간에 또 파일럿 단계가 대부분 다 있어요. 이 단계를 뭐 여러 개로 더 쪼개서 파일럿 1, 2, 3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제품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간소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가 오케이가 됐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설계를 다시 해야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 선정을 다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도품에 대한 테스트가 다 오케이가 되고 설계도 다시 다 만족을 시키고 파일럿 1, 2 같은 또 중간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면은 양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양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실은 부품 선정 단계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꼭 놓치지 말고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부품을 사오는 그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 업체의 그 생산성과 그리고 내가 발주를 냈을 때 물량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납품을 잘 맞출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불량이 났을 때, 그리고 만약에 부품에 불량이 났을 경우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만족을 하시고 나면은 훌륭한 전자회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대로 간소화시킨 제조 과정에 따라서 우리 전자회로 설계자가 무엇을 고려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업무 진행을 하는데 굵직한 루트를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실무와 관련된 전자회로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전자회로 설계 IM 클래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